다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부터 폐기물 파트를 들어가게 됐고요. 앞서 이제 가장 시험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출제 비율이 높은 수질이랑 대기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는 폐기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항상 동일한 비율로 시험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20문항 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수질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대기도 비슷하게 7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수질이 좀 한두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질하고 대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출제되는 그 문항 수가 약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2문제에서 14문제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그 외에 뭐 위해성이라든지 화학물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되면 3문제,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2~3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진동이라든지 그런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수질과 대기 먼저 끝내고 이제 폐기물 파트 비중이 높은 거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기물 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다만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 약간 암기할 내용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폐기물을 하는 과정의 수질과 대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밑밥을 계속 깔았잖아요. 수질 대기가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린 이유가, 수질 대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노트 필기 해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폐기물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폐기물 파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챕터 1의 폐기물 관리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무슨 파트를 공부를 하시는지 좀 목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텐데, 폐기물 관리에서는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 분류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 발생,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폐기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폐기물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앞부분에는 암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암기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챕터 1의 폐기물 관리 부분을 시작을 하면, 폐기물의 정의 및 분리, 여기는 다 교재 제가 정리를, 법적 교재이기 때문에, 법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해놔서 별도로 제가 판서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13페이지 폐기물의 정의 보시면, 폐기물 관리법에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번에 보시면은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줄칠게요. 쓰레기, 연소재, 연소했을 때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소재, 그 다음에 오니, 일명 슬러지죠. 그리고 폐유, 버려지는 기름이라든지 폐산, 폐알칼리, 폐산이나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이제 뒤에서 반복적으로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의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의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에서는 버리는 사람의 용도 폐기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며, 버려진 폐기물이 활용될 가치가 있어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도 배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버리시면은 안 되시겠죠? 네. 저는 쓰레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는 필요가 없어서 줬다라고 하더라도 내 배출하는 사람이 이걸 버렸다라고 하면 얘를 폐기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폐기물이라는 거 이제는 폐기물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원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는 않지만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배출자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버리는 것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우실 거는 1번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폐기물의 분류인데 분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법적 분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의미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하나씩 써놨거든요. 첫 번째로 보시면 폐기물을 분류를 할 때는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로는 발생원,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1차적으로 구분을 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가정이라든지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요.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 1차적으로. 그래서 어디서 발생됐는지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이제 생활 폐기물은 단 한 종류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을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고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서 일반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사업장, 일반 폐기물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고 공장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생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활 폐기물도 구분을 할 수, 그러니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장에서 부산되는 물질 같은 것들 있죠. 뭐 생산 공정이라든지 어떤 산업 공정 내에서 부산되는 그런 물질 중에 생기는 물질이긴 한데 유해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 있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공정에서,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을 해요. 이건 3차적인 구분이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유해성만 가지고 우리가 지정 폐기물을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부식성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 유해성이 강하다든지 뭐 남분해성이 너무 심하다든지 생태 독성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유해성의 그 분류를 가지고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일반 폐기물과